문 대통령이 22일 날 미국을 방문을 하는데, 즉 오늘 지금 미국에 내렸죠. 그런데 토요일 날 밤에 굳이 곧 올 사람을 전화를 걸어서 20, 30분 통화를 했다. 자, 이 문제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뉴욕타임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건 전화는 문재인 방미 사흘 전에 이루어졌는데 문재인이 워싱턴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트럼프의 불편한 심기, 디스컴포트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해석이 미국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어요. 자,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 무조건 가짜 언론이다라고 한국에도 트럼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뉴욕타임스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서 문재인 트럼프 간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트럼프는 한국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상황이 갈수록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한국이 지금 중매를 서고 있는 중재 외교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지금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방에 서로 정상이라도 북한이 무슨 긴급하게 미사일이나 핵을 쐈다든가 이러면 요일 관련 없이 하지만은 토요일 밤에 늦게 곧 지금 문재인이 미국을 가는데 이틀을 못 참고 전화를 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화는 전부 미국 시간으로는 평일 오전인데, 자, 그것도 아니고 주말 밤에 늦게 이렇게 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특히 트럼프가 전화통화 좀 해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미국과 한국이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이야기와 왜 지금 북한이 하는 게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냐라는 트럼프의 시각이 여기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태도 돌변 이후에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회의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가 회담이 깨지는 게 최상책입니다. 지금 위험을 안고 회담을 해서 회담이 만약에 잘 못되면 우리가 이거 다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 역시 트럼프가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백악관 관료 사이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볼턴의 경우는 주변에다가 이미 회담이 잘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볼턴이 물을 먹었다, 켈리가 물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매우 불안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온팍 뒤집어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에서 지금 온 사방을 쑤셔대고 있는 행국인데요. 아직까지 미국은 회담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좀 달래가지고 김정은을 앉혀놓고 뭔가 쇼가 되는 모양새를 가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도 지금 이 협박조의 말을 했지요.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될 때는 외교가 끝이고 중국의 뒷마당에서 전쟁이 날 거다. 이 사람은 트럼프를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말들을 미북 회담이 깨지면 바로 북한을 폭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해요. 지금 트럼프의 핵심 측근은 까딱 잘못하다가 트럼프가 지금 오리알이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을 해서 북한에다가 이 협박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미북 회담에 나와서 트럼프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는 거는
군사적 충돌뿐이다. 그러면 북한이 패자가 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사실상 좀 뜬금없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폼페이오가 가서 2번이나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트럼프한테 했고 그래서 둘이가 잘 돼 간다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북한이 뒤통수를 때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먹혀들겠습니까? 그러면 2번 확인할 동안에 뭘 확인한 겁니까? 폼페이오가 직접 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확인해서 잘 된다고 하고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잡아서 6월 12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점점 초조해지는 가운데요. 그의 참모들 가운데서는 2가지 우려가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트럼프가 노벨상을 의식하면서 이번 회담을 지나치게 북한에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걸 간파한 김정은이가 비핵화라는 이 긴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질 그런 의미 없는 약속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트럼프의 경우는 오바마나 W 부시하고는 달리 이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제철이나 핵무기 생산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공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마스터가 공부시키려다가 잘렸지요. 그래서 미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미북 회담에서 6개월 이내 핵무기 일부를 넘기고 관련 시설을 사찰하고 폐쇄하고 하는 타임 테이블에 북한이 동의할 걸로 예상을 해왔는데 이게 과거의 북한의 전통적인 협상 스타일에 비교해 보면 매우 무리한 계획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로 6개월 안에 북한이 아무 보상도 없이 핵무기를 일부라도 넘길 거라고 믿었다 하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십 년간 약속을 파기하고 기만을 해온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요. 오늘 아침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트럼프는 전임자들 뭐 했냐고 그러더니 자신도 지금 전임자처럼 그 꼴이 되어가고 있다. 즉 오바마나 W 부시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비난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에 비해서 비핵화 과정에서 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해가는 전략이 김정은보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중국의 대리인격으로 동북아시아에 이번 기회로 한국, 일본, 미국을 주무르는 맹주가 되려고 하고 정말로 큰 돈을 땡기려 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2조 달러 정도 땡기려 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조죠. 2천조요. 한국 돈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비난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가고 있습니다. 볼턴은 어쨌거나 이 일을 안 되게 하려고 소신껏 많이 움직이는데 왜 볼턴은 입을 닫고 저렇게 눈치만 보고 있느냐. 이런 지금 볼턴에 대한 공격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한미 간에 지금 굉장히 불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에 둘이 단독 회담을 할 때 트럼프가 문재인에 대해 심각한 원망과 책임 전가를 할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 접어들면서 지난 주말부터 미국의 워싱턴에는 미북 회담에 대한 먹구름이 심하게 끼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좀 어수선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큰 소리 치고 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협상의 내공을 필드에서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 쓴 만큼 굉장한 그런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지금 정작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처해온 트럼프가 부동산 협상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비핵화 협상을 맞이해서 전술적인 난맥을 다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양아치들하고 협상하는 거하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라는 희대의 사기꾼하고 협상하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말려 들어가고 있다. 역부족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이 미국에서 지금 전부 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보다 좀 빨리 말을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고 트럼프를 과소평가한 겁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워싱턴 포스트 이라면 또 워싱턴 포스트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사람은 이 방송을 사실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협상 해결사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가 겪고 있는 북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가 놓치고 있는 거래의 기술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협상 해결사라고 네 책에 쓴 내용하고 지금 트럼프가 북한을 감당을 못해서 헤매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크지 않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북한을 감당을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오류들은 다 트럼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기술이 최고의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11가지 조언에 이렇게 이 핵심을 하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는 지정학적 승리, 국제적 찬사, 전임 대통령이 이루어내지 못한 성공을 자기가 이루는 거, 이런 거에 눈이 멀어서 김정은에게 보여줄 좋은 패를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책에 지렛대를 활용하라고 레버리지였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북한이 회담을 수용하는 순간에 큰 지렛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성공을 자기가 이루고 싶다라는 열망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말로 다 노출하고 트윗에 떠들고 해가지고 트럼프의 속이 드러나서 아쉬운 놈이 구멍을 판다고 지금 김정은이와 트럼프 네가 더 아쉽구나. 그러니까 네가 더 다 감당을 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 시장에 대해서도 알라라는 지피지기 조언도 있는데요. 자, 아무리 뛰어난 배구 전략가라도 럭비 시합을 할 경우에는 통하지 않듯이 트럼프가 부동산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곧바로 똑같이 하면 성공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나 비핵화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일일 정보 보고를 잘 읽지 않고 그리고 일정이 없는 상당한 시간을 TV를 보고 지내는 등 정보에 무관심해서 상황을 설상가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지식을 갖다가 제대로 탑재하고 정보를 다 가지고 그 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트럼프가 부동산을 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전부 자기 손에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수 있지만은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한국을 얼마나 알며 북한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트럼프가 자신의 책에 나오는 선택지의 극대화라는 전략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려면 상정 가능한 선택지들을 최대화해서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데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와 비핵화 북한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 내밀고 있다가 코너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풀 기회가 왔을 때 트럼프는 1대1 협상,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직접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업적에 매몰되어 가지고 덥석 이것을 물었는데, 이런 것이 트럼프의 지금 협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는 한마디로 트럼프가 내 미끼를 물었네, 지금부터는 내가 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협상을 직접 나서기 전에 아마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을 협상으로 내보내서 상대방의 의도를 몇 달 동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는 열이 받았어요. 저게 과거는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한 칼씩 던지면 다 날 두려워하고 끌려왔는데 북한 저것들이 지금 나한테 잘 끌려오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북한하고의 미북 정상회담을 워낙 떠들썩하게 지금 장사를 해놔서 영화가 개봉도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다 지금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북 회담이 잘 안 되게 되면 트럼프는 온팍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뒤집어 써야 될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평가 작업들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론이나 의회나 미국 국민들이나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트럼프한테 다 적이 될 건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날 때 트럼프는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북한이 분명히 비핵화를 한다 해서 내가 3월 8일 날 정의용이 왔을 때 그렇게 그럼 하자 했고, 그리고 당신들이 숱한 라인을 뚫어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를 설득하게 했고, 심지어 내 딸이나 사인이 무슨 뭐 이런 거 다 동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당신들이 김정은이를 직접 한번 만나봐라 해서 내가 폼페이오를 CIA 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보내고 또 고지식하게 해서 나한테 맨날 가르치려고 들은 맥마스터 대신에 볼턴을 남겼었어. 북한하고 풀어보겠다고 북한을 2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했던 말하고 지금 말하고 완전히 다른데, 너들은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사고 안 치고 제대로 한다고 했지 않냐. 근데 지금 한번 봐봐라. 뭐 누구 잘라라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핵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듯이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 하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고 리비아식 말도 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그래서 많이 참고 북한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이 전부 다 네가 다 책임져야 될 이야기 아니냐. 왜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홍보를 했냐. 자, 내가 네 때문에 저 애를 만나갖고 지금 협상 날짜까지 정해놓고 개망신을 당하게 됐는데 일이 잘못되면 이제 다 당신이 문제다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한국에 속았고 문재인에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나는 빠져나가야 된다. 트럼프는 아마 그 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중간에 끼어있는 문재인에게 네가 중매정이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네가 책임질래 하고 또 한번 물을 거라고 지금 이번에 1대1 회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는 미국과 체제 보장을 선결로 요구하는 북한 사이에 한국이 들어와서 땜박질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은 그래서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직접 한 도보 다리 위에 이야기를 전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중매를 했는데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판이 깨질 것 같으니까 중매정의가 이제 보정까지 썼어요. 그러면 일이 잘못되면 중매정의는 빰 색대 맞고 끝나지만 보정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빰 색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 잘못되면 다 뒤집어 써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 한국도 북한하고 고위급 회담도 안 되고 북한이 뭐 때문에 저러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황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에 보정을 쓴다 이 말입니까? 한라인 전화도 하나 못하고 한국 기자가 베이징에 갔는데 지금 평양 이 풍계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을 보고 탈북자 송환을 해라부터 온갖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북한을 대변해서 미국에 보정 쓸 입장이 되냐는 거죠. 지코가 석자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 체제 보장에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미북 수교에 확실한 신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이하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는 김정은이를 제대로 압니까? 말해봤자 무슨 이야기를 했고 뭘 확실한 내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전달을 하면서 그걸 갖고 지금 트럼프를 달랜다. 김정은은 그때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를 핵심으로 하는 체제 보장이 약속되면 비핵화를 진행할 거다. 이거 숱하게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서훈이하고 정의용이가 북한에 갔을 때 해서 이 말 녹음에다가 청와대한테 백악관에 갔다 트럼프한테 들려주고 회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숱한 말들을 김정은이가 또 했는데, 문재인이 김정은 말 전달하면서 1대1로 이런 말 했다고 김정은이가 뭐 한번 말 뱉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이 그냥 북한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자들 잘 모르겠다. 하도 뒤집어서 지금 나하고도 전화 통화를 맨날 하기로 해놓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리고 다시는 안 저런 데 놓고 뒤집는데, 나도 쟤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감당을 못하겠다. 미국 네가 판단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깨든가 하든가. 이래야지. 이거를 갖다가 포장을 해갖고 과대평가해서 김정은의 진정성을 소설을 써서 트럼프한테 전달을 하면요, 역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보장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훈련 축소 중단, 미군 전략자산은 아예 깔지도 마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자꾸 북한이 미군 철수 안 한다,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북한은 남북 4.27 회담 이후에도 맥스 썬더 훈련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오니 어쩌니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한국하고도 회담을 안 하는데, 문재인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김정은의 말을 포장해서 트럼프한테 전달해서 안심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상적인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트럼프한테 나도 쟤들 뒷감당 안 되고 쟤들이 뒷박 때리는 거는 우리도 수없이 지금 당하고 있고 전화도 안 되니까 네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판단해라. 그리고 분명히 말하면 나는 보정은 못 쓴다. 한번 평화 회담을 해보는 게 좋지 않냐고 주선만 했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 책임하에 당신이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다 뒤집어 세울 거다는 겁니다.